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10월 20일, 시간 참 빠르네요. 오늘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을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적절한 조정을 했다. 이틀 올랐으니까, 강하게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에 들어온 거. 저는 이걸 적절한 조정으로 봤죠. 추가 하락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먹었던 거에 대한 단기 조정이다. 시장은 크게 상승을 하지 않겠지만 추가로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바닥권을 살짝 위로 올리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제 이제 미리 선반영이 돼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오히려 우리 시장은 살짝 강보합권, 아주 강세도 아니고 보합도 아니고 약간 강보합권에서 머물 확률, 이 확률이 더 높다. 저는 일단 오늘 시장을 긍정적으로 반대로 봤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 한번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이놈의 러시아가 이제 자기가 우크라이나 안에서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계엄령을 선포했죠. 뭔가 긴장감이 시장에 감돈 그런 하루였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다시 재상승하면서 10년짜리가 다시 4.1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 이게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주로 성장주가 박살이 나야 되는데, 어제는 의외로 이제 성장주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IT 관련 주식들은 살짝 강세로 끝났으며 크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어제 베이지북이 시장에 하락에 이제 폭탄을 줬다. 폭탄보다는 오히려 막판 베이지북이 살짝 끝을 좀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고용 시장의 어려움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 일부 경기 침체의 모습이 나타난다. 뭐 이런 모습들로 해서 약간 인플레이션을 긴축으로 가는 연준의 움직임을 살짝 발을 묶어둘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베이지북이 발표된 이후에 미국 주시장이 하락하다가 살짝 반등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폭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저는 소폭 반등할 것 같다. 어제 이제 미리 얻어 터졌으니까 오늘은 한국 시장이 항상 글로벌 시장 이제 프론티어 리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소폭 반등할 확률, 어제의 얕은 조정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한번 봅시다. 다우는 0.32 하락했죠. 나스닥 0.85, S&P 500 0.67 이렇게 하락하다가 막판에 좀 돌려놓는 그러한 모습. 그나마 다행이죠. 네,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이제 요즘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결국 큰 흐름 자체가 꺾이면 꺾이는 거고 오르면 오르는 건데,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올라가다가 살짝 꺾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선 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오늘은 나름대로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테슬라가 이제 장 종료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는 예상을 상회했다. 하지만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시간에서 약 3.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25년 내 최저이다. 금리는 7%를 육박할 정도로 금리가 상승한 모습이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준다는 것은 주택시장이 주는 거죠. 주택시장이 준다는 것은 미국 전체 경기의 침체의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많고, 인플레는 뭐 끌고 내려갈 확률이 있지만 경기 침체의 원인을 제공할 확률, 에너지 가격과 주택 가격이 내년의 경기 침체를 결정할 두 가지 키 포인트인데, 에너지 가격은 당연히 서서히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 가격이 급하게 하락을 한다는 것은 내년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저도 뭐 일단 동의는 합니다. 경기 침체 자체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이게 딥 침체이냐 아니면 slightly 얕은 침체이냐 라이트한 침체이냐, 이 싸움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다. 라이트한 침체라면 주식시장은 다시 내년 하반기 이후에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딥 침체, 우리나라처럼 주택시장이 박살이 난다면 생각보다는 경기 침체는 클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11월 7일 날 중간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선거가 무슨 방향이든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좀 끝나야 지금 나오는 것은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할 것 같고 상원은 민주당이 차지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지금 반대로 돼 있는데 그걸 또 뒤집는 그러한 전망들이 나오는데 바이든의 인기가 살짝 반등을 하다가 다시 정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니아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 둔화 징후가 안 보인다.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네, 이번 주까지 이제 발언을 하고 이제 11월 초에 페드 회의 전에는 일주일 전에도 말하지 않죠. 베이지북에서 오늘 발표된 미국 베이지북에서 물가가 높은 수준이다. 노동 수요의 일부가 냉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긴축이 살짝 긴축 강도가 생각보다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크게 하다가 살짝 장 막판에 들어서 반등하는 요인,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을 했습니다. 바이든 지지율이 정체다. 유권자 관심은 경제가 31%, 낙태가 7%. 바이든 정유사들 배당금 아닌 생산 증대에 지출을 해라. BMW가 미국 전기차 공장에 2.4조를 투자하기로 했다. 독일 IRA 무역 환경을 해쳐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죠. TSMC가 중지정학적 리스크에 일본의 반도체 공장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왜 TSMC는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까요? 일본에 지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미국에 지으면 본토, 대만 본토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떨어지죠. 그렇다고 대만에 짓기에는 또 불안한 면이 있으니까 가장 중간지대가 일본이다. 그렇죠? 네. 대만하고 가깝고 한국에 짓기에는 라이벌이고 일본과 또 친하죠. 얘들은 굉장히 일본하고 친일파들이 많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 짓는 것 같습니다. 어제 달러화 지수는 0.7% 상승하면서 112.93달러 거의 뭐 113 지수까지 달러가 113까지 올라가 있는 킹달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다시 킹달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WTI는 1.99% 상승해서 85.69. 뭐 재고가 감소를 했다 이런 것들이 WTI를 다시 살짝 위로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천연가스는 어제도 5.12%가 하락했네요. 5.454달러. 천연가스의 하락폭이 아주 크게 나타난 요즘입니다. 빠져야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의 핵심 터뷸런스 키포인트는 역시 금리추이죠. 특히 10년짜리 미국 채권금리가 4.12까지 상승했죠. 약 12.9bp가 상승을 하면서 4.1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년짜리도 드디어 4.5를 넘었네요. 11.3bp나 상승하며 금리가 시장의 변동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 주가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은 0.08% 상승, 테슬라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는 1.05달러, 시장 예상은 1.04달러였는데 EPS는 좋게 나왔죠. 하지만 매출이 예상은 225억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214.5억 달러. 매출이 줄면서 살짝 얻어맞았는데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네, 테슬라도 지금 바닥에 와 있는데 사서 250달러에 팔면 좋은 단타 매매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테슬라를 바라보는 제 입장입니다. 네, 엔비디아도 0.7% 상승해서 120달러, TSMC는 빠졌네 0.4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91% 상승, 메타 플랫폼스도 0.32% 상승, 노블록스가 크게 오른 이후에 또 하락을 하는 어제는 4.38달러. 그래서 게임, 엔터 이런 것들이 이 연속성, 이 무게감이 과거의 그 시세를 냈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데드캣 바운스 이 정도의 모습만 나타나서 저는 추천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 늪속에 빠진 친구들의 고통이 심해지는 거죠. 네, 최근에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그 강도가 2, 3일 정도 팍 치고 올라오는데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또 옆으로 기다가 또 한 번 또 단계적으로 계단 형식으로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좀 올라와 줘야 우리 늪속에 빠진 친구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데 아쉬움은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로블록스는 거의 5% 가까이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못 때리고 계속 19,000달러에서 머물고 있는데 소식을 보니까 비트코인에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 저의 그 카페 분석 자료에는 이 이야기를 좀 써놨는데 우리 카페 친구들은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18,000달러에 사서 2만 1,000달러에 팔면 좋은 단타거리이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죠. 이제 저희 카페가 한 달에 한 번씩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22일 날 우리가 여의도 정경련 회관 2층에서 이제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한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데 제가 보통 한 30에서 40분 정도 먼저 시장 전망과 어떤 그 큰 흐름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항상 갖는데 이번 주 제가 말하는 주제는 내년의 경기에 대한 저의 생각들, 그다음 현재 주식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제가 보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결국 내년은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느냐, 부동산 가격의 하락 속도가 어떠냐, 이 두 가지 요인 팩터가 시장 경기 침체의 방향과 강도를 조정할 것이다, 결정할 것이다.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은 하락했지만 전쟁과 중동 국가들의 감산 하락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면서 생각보다는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가능성, 전쟁이 다시 멈추지 않고 추가로 확전할 가능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인데 주택가 가격 하락은 이제 막 하락이 시작했다는 게 가장 무서운 이유죠. 네. 그 다음에 경기 둔화, 주택 가격이 하락이 동반된 경기 둔화는 오래 지속된다.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가격은 이미 우리가 침체를 받았기 때문에 요인 중에서 일단 벗어난 요인인데 부동산 가격은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부동산 침체로 오는 경기 침체는 오래 간다. 이 지속성. 이게 이제 가장 무섭다. 이게 이제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결국 주택 시장이 무서운 것은 장기화에 있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경기 침체와 결합될 경우 하락이 장기화되는 점 역시 부담이다. 라이나트 로고프라는 사람의 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요 경기 침체 시기 이후 주식과 부동산 가격을 비교한 결과 주식의 평균 하락 기간은 약 3.4년, 침체 기간에 부동산의 평균 하락 기간은 6년으로 더 길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주식보다도 침체 기간이 2년 더 길다, 2배는 더 길더라. 대규모 경기 침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을 감안할 필요는 있지만 침체 중에서도 아주 대규모 딥 디프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딥 경기 침체를 주택 가격의 하락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항상 우리 정권도 5년마다 바뀌면서 정권 초반에 이제 부동산을 죽이는 거죠. 죽였다가 정권 말 한 2년 남기고 이제 부동산을 막 살리면 정권 말이면 부동산이 올라오는 거죠. 노무현도, 문재인도, 윤석열도 똑같은 패턴을 밟을 확률이 많아. 이러다 경기 죽으면 이제 경기 한 2, 3년 중간 정도 지나면 부동산 살리는 정책을 반드시 쓰죠. 그러다가 2, 3년 경기 정권 말에 부동산이 막 오르면 항상 정권을 바뀔 정도로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이거 잘못 다룬 두 사람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의 사실 다음 정권으로 뺏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처럼 부동산은 굉장히 다루기 힘든, 왜 그러냐면 시계열이 길고 복잡한 팩터와 그리고 아무리 정책과 금융 통화 모든 걸 써도 쉽게 잡을 수 없는 게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이 존재한 무서운 경제 재화입니다. 잘 다뤄야 하는 거죠. 침착하게.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재 지금 이 정부는 부동산을 무조건 지금 죽이는 쪽, 죽인다기보다는 워낙 많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올려놓은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급락을 시켜놓으면 또 이것도 문제예요. 네. 강남, 마포, 집값 떨어진 걸 보면 제가 만약 돈 있으면 저는 이제 줍줍하고 싶을 정도의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게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이게 한 6개월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부터는 만약에 글로벌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부동산마저 침체한다면 최악의 경기 침체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다. 이게 월스트 케이스인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지 않고 저는 라이트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내년 상반기 내 6개월 내에 잡힌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경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지금 뭐 크레딧 디폴트가 난 것도 아니고 어느 나라가 망가진 것도 아니고 미국이 망가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CPI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미국은 우리보다도 가장 잘 다루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국가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죠. 네, 독일, 스웨덴, 뉴질랜드. 대규모 경기 침체 사는 게 경기 침체 중에서 대규모라는 것은 딥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주가 지수 및 주택 가격의 평균 낙폭 기간을 보면 부동산이 거의 35% 정도 하락을 하고 낙폭이 거의 주식이 약 55%, 기간은 부동산이 한 6년, 주식이 3.5년. 이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약형 경기 침체를 충분히 반영적인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이렇게 두꺼운 것은 강형 경기지수이고 막대가 이렇게 얇은 것은 약형 경기지수인데 우리가 이제 살짝 코비드 때 나타났다가 지금 우리가 나타났는데 이게 얇은 막대가 될지 두터운 딥 막대가 될지를 봐야 되는데 이미 살짝 얇은 경기 침체의 모습은 얇은 막대의 경기 침체는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딥 침체로 가지 않기 위해서 빨리 CPI를 잡고 물가를 잡고 뭔가 경기 부양책, 미래, 먹거리, 첨단산업, 그린 에너지를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전략들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에 너무 많이 매몰되어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또 한번 까야죠.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 절름발이 정부 정책을, 정부 관료나 정책을 보면 화가 나는 거죠. 어, 윤석열 정부는 뭘 하겠다는지 큰 청사진도 안 나오는 게 더 답답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문제에 저렇게 매몰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1년 정도는 설계를 하고 4년 동안 실행을 해서 우리가 2차 전지 반도체 이후에 먹고 싸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그 무엇을 찾을 때인데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경기 침체 및 지속 기간을 보면 1969년에는 11개월 경기 침체가 나타났고 가장 긴 게 1981년, 그 다음에 2007년은 리만 브로더스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2년인데 18개월. 평균 이렇게 때리면 네, 경기 침체 지속 기간은 한 6개월에서 1년? 이번 기간 한 6개월에서 1년 잡는다면 올 연초부터 경기 침체니까 올 연말만 되면 1년, 내년은 1년 6개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네, 18개월 정도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제가 아침에 본 지표 중에 재밌는 것은 올해 채권 투자 손실액이 이렇게 난 거죠. 그렇죠? 네, 대단하죠. 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빠집니다.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한 펀드 매니저들도 재미없고 주식 투자를 한 펀드 매니저도 재미없고 부동산도 재미없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여의도의 피반함을 불고 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여의도 구조조정 내년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닥은 여의도가 피바다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항상 주식이 뜨더라. 이게 영원한 철칙이죠. 제가 30년 동안 봐왔습니다. 여의도가 먼저 구조조정하고 인원 자르고 지점 폐쇄하고 맹퇴하고 이렇게 피가 찍찍 흐른 후에 주가가 그 다음에 6개월 있다 오르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 실질적인 금리가 장기간에 낮은 수준에 있다. 그러니까 더 올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검정 두꺼운 선이 미국의 잠재 실질 성장률이 약 2%. 그런데 이 얇은 선이 좀 엷은 선이 미국 10년 실질금리 팁스인데 미국 CPI에서 미국 10년 국채금리를 뺀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실질 금리가 잠재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좀 더 올라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금리는 더 추가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침체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나름대로 일리 있는 지표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본 재미있는 지표 중에서 터미널 레이트, 즉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끝냈을 때 그 당시에 평균 실업률은 어땠는가? 5.2%였다는 거죠. 지금이 3.7이니까 향후에 더 실업률이 올라가야 될 것 같다.
이렇다면은 아직은 멀었다. 실질 금리 인상, 긴축 강도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서두에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다. 어제 미리 얻어 터졌기 때문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오늘 하루만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면 이미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강보합이 마감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뒤에는 여러 그래프와 지표를 보면서 장기적인 침체는 올 것이다. 아직 멀었다. 긴축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런 또 공포스러운 말을 하는 이중적인 말을 하는데 앞에는 하루짜리를 보는 거고 뒤에는 좀 중장기적 긴 걸 보는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면 오지 않는다. 이게 내가 본 용어는 솔직히 자본시장은 굉장히 폭스, nine tails of fox, 9개 달린 꼬리를 9개 달린 여우와 같은 게 시장이죠. 시장이 예측한 대로 간 케이스가 없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막 지금 경기 침체를 떠드는 게 내년에 경기 침체로 오지 않을 확률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슬라이트하게, 라이트하게 경기 침체는 살짝 올 확률이 있다.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한번 봅시다. 오늘 미국 시장이 조정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는 이미 어제 조정을 해서 오늘은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어제 시장에 보면 2차 전지가 가장 강력한 실적과 성장을 무기로 해서 올라오는 도형 종목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연속성에는 개인적으로는 추가로 여기서 10% 상승 시 모두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연속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하지 못한다. 동사의 올드함은 V자 반등을 이끌기에는 낡아 보인다. 그냥 무주공산 시장 아무도 데이터 두꺼운 테마가 딥 테마가 생기기 전에 있는 무주공산에서 한물간 여배우가 잠시 이쁘게 보일 뿐이다. 저는 뭐 이미 2차 전지 자체를 커머더티화 됐다. 커머더티는 우리가 말하는 원자재라는 뜻이 아니고 일반 재화들, 스페셜 재화가 아니라 일반 재화. 누구나 다 쉽게 사와서 전기차가 그렇게 된 거죠. 스페셜 이제 뭐 테슬라 워낙 많이 돌아다니까 타고 다니는 사람 이뻐 보이거나 멋있어 보이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네. 커머더티화 됐다는 일반재화 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가격 싸움이라는 거죠. 가격 싸움이 일어나면 기업 실적은 반드시 망가진다.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다 순환매로 해석하는 게 답일 것이다. 일시적인 현상. 그래서 2차 전지 상승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배트를 짧게 잡고 여기서 플러스 10% 수익 정도에 만족하는 베어마켓 내리 시장 정도로 현재 시장을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네,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주말의 시작인데, 네, 오늘 좀 반등을 해서 우리의 주말을 잘 준비하는 그런 기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유튜브 친구 중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굉장히 쉽습니다. 참가비 내시고 회비 내시고 그냥 참석만 하면 제가 다 처리해 주니까 와서 볼펜 한 자리만 가지고 와서 3시간 반 정도의 아주 3명의 강사가 아주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깊고 오래된 스터디 모임은 없습니다. 여기서 좋은 정보들 많이 나오고 배우는 것도 참 많은 그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거 돈 벌려고 한 건 절대 이거 마이너스 나는 거 아시죠? 네. 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같이 이럴 때일수록 열공합시다. 공부 이외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느냐는 이 영원한 질문에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만 주식을 하는 거죠. 계속 지식을 쌓고 먼지를 쌓듯이 지식을 쌓고 내공을 쌓는 게 주식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먼지를 쌓듯이 부를 그렇게 축적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